1차 시를 이어서 2차 시 프롬프트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설계는 이 AI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즉 조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지컬 활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에 관한 내용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학습 목표에서는 매일 작성 시 AI의 프롬프트 설계 및 문제 제어 방법 습득을 하는 걸 했죠. 그래서 1차 시에는 반복되는 자동화 템플릿을 했고, 2차 시에는 AI 조련술 프롬프트 설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수업 내용입니다. 3차 시에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신시키는 카멜레온 이메일 작성 스킬을 마스터할 예정입니다. 1차 시 학습 목표죠. 템플릿을 자동화를 만들었죠. 먼저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필요하게를 만들기 위한 이 명령어들이 있죠. 명령어들을 플랜피스로 만드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피스 자동화라는 것은 반복적인 이메일 작성을 위한 템플릿 설계 방식을 배워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보고 템플릿을 했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템플릿 구조와 변수를 활용하는 걸 익혔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 일정 조율 템플릿이었습니다. 여러 참석자와의 회의 일정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템플릿을 만들었죠. 그리고 템플릿의 자동화 원료로 해서 변수, 역할 부여, 형식 지정, 재사용 원리를 해서 템플릿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시에는 더 효과적인 템플릿 설계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 내용은 프롬프트 설계죠. AI의 조련의 기술과 내 지컬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습 방법은 실습으로 하게 되고요. 학습 자료는 동영상 강의나 프롬프트 설계 4요소 가이드와 실습용 프롬프트 템플릿에 대해 학습 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AI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똑똑한 이 쫄병을 하나 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I는 똑똑한 신입사원과 같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어리벙벙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지시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AI에게 제대로 일을 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럼 시키면은 이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정을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줘가면서 만들어내야만이 이 완벽하게 과정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2차치 학습 목표입니다. 목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좋은 프롬프트가 나쁜 프롬프트의 차이를 구별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4가지 핵심, 즉 역할, 목표, 맥락, 형식 등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목표 2는 주어진 모호한 프롬프트를 4가지 핵심 요소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AI 답변을 품질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얻어내는
프롬프트의 설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미션, 이제 실습 미션을 하겠습니다. 멍청한 AI를 천재로 만드는 프롬프트 연금술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프롬프트나 좋은 프롬프트의 비교 체험을 하면 되겠죠. 자, 마케팅 전략을 쓸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의 마케팅 전략에는 아주 나쁜 거는 어떤 거냐면 마케팅 전략을 이메일로 작성해 줘 이렇게 하면 이 AI가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고 해도 이 안에 내용이 있는 어떤 내용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제가 명령어의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이고, 두 번째 너는 누구이고, 세 번째 너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원론적이고 쓸데없는 내용의 이메일들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메일을 그냥 써달라 했으니까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조언만 나열했죠. 실제적인 업무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마케팅 전략 이메일을 써줘 하고 나쁜 프롬프트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이메일로 써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어떤 형식 뭐 이렇게 이제 먼저 물어보게 되겠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구체적인 정보가 빠졌죠. 일반적인 조언만 이제 나열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습니다. 이메일을 어떤 상황에 맞춰서 쓸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AI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추천하는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 팀의 공유용으로 만들 거냐, 안 그러면 상사나 경영진에게 보고용으로 만들 거냐, 안 그러면 파트너의 고객 대상에게 만들 거냐, 이 만드는 거에 통과 형식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였고 일반적인 조언만 나열됐고 실제 업무에 불가능하는 의미를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내부 공룡팀이라고 한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게 되겠죠. 최소한 이 양식에 내가 내부 팀 공유를 해서 팀끼리 마케팅 전략을 공유한다.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3차 시에서 상사에게 썼을 때는 어떤 문구가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님자가 붙고 깨 붙고 보고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미션의 멍청한 AI를 천재로 만드는 프롬프트 연습법 중에서 나쁜 프롬프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롬프트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너는 10년차 마케팅이야. 너의 역할은 신규 고객을 타겟으로 한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아이디어를 목표는 3가지 제안을 해서 이메일을 형식을 팀원에게 보내려고 해. 톤 앤 매너를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10년차
나는 10년차 마케팅 팀장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내용을 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톤으로 만들어줘 이랬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Z 인스타그램이 제안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여기서 마케팅을 서줘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제가 챗GPT가 제안한 내용으로 마케팅 전략 이메일이라고 썼죠. 이메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현재 써졌죠. 근데 제가 이 상사나 경영진에게 보고용을 썼을 때는 이메일 형식 이렇게 나왔죠. 본부장부터.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너는 10년차 마케팅 팀장이야. 너 역할은 이렇게 하고 제안은 너 이렇게 해서 톤 앤 메뉴를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줘 하고 제가 명령을 였죠. 그러니까 명령을 여니까 이런 의미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이 프롬프트 제가 명령어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이 챗GPT가 다르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물에서 보면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이메일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타겟이 고객층이 명확하게 지정되고 구체적인 마케팅의 채널을 제시했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3가지를 제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쁜 프롬프트, 나쁜 명령어, 좋은 명령어에 따라서 비교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4가지 핵심 요소를 해야 되겠죠. 4가지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맥락,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의미의 개념이겠죠. 자, 역할은 이 AI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주어진 전문성과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너는 10년차 마케팅 팀장이야 하고 역할을 줬어요. 그 다음 목표를 네가 달성해야 될 구체적 목표를 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Z세대의 타겟 인스타그램의 챌린지 아이디어를 3가지 제안해줘. 이렇게 이제 목표를 만들었죠. 그럼 목표를 만드니까 이거를 상황과 배경을 팀들에게 보내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톤으로 해서 이 목표를 만들어줘 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질 수 있죠. 형식은 결과적으로 이메일 형식으로 받아진다는 거죠.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이 프롬프트 AI가 정확하게 결과물을 생성하게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나는 누구고, 두 번째는 너는 누구다,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 요의 루트의 모양으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회사원이다. 너는 10년차 마케팅 팀장이다. 나는 Z세대의 타겟 인스타그램의 챌린지 아이디어를 3가지를 제안해 주는데 이 제안은 팀원들에게 보내는 열정적인 톤으로 해서 만들어져. 결과물은 이메일 형식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글자를 한번 멍청한 그 역할과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메일 형식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랬죠. MS 워드로. 그리고 MS 워드를 받고 난 다음 여기에 제목
발신하는 사람 누구죠? 저겠죠? 정 편집에 들어가서 보내는 사람은 정얼동. 그 다음 보내는 사람 정얼동.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겠죠. 이것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메일이 만들어진 거겠죠. 이 메일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완하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메일이 만들어지면 이제 복사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쁜 메일이나 그다음 좋은 메일이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습 멍청한 AI께 천재로 만드는 프롬프트 연금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프롬프트 업그레이드 실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동문서답하는 AI에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제품, 회사 제품 홍보를 문구를 좀 써줘 했다니까 경쟁사 제품 문구를 써주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 홍보 문구를 써줘. 이건 나쁜 프롬프트죠. 그럼 좋은 거는 어떤 거예요? 실서 미선 멍청한 AI를 천재로 만드는 프롬프트를 하는 연금술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업그레이드 실습입니다. 첫 번째, 동문서답하는 AI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회사의 제품 홍보를 문구 써줘 이렇게 말을 했더만 경쟁사의 제품 소개를 써주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러느냐면 이 사례 때문에 그렇죠. 우리 회사 제품 홍보 문구를 좀 써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까 네 가지 역할이 빠져버렸죠. 첫 번째는 역할, 두 번째는 목표, 세 번째는 맥락, 네 번째는 형식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너는 5년차 카피라이터야 역할이에요. 우리 회사의 신제품 에코 300을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친환경 소재를 홍보하는 문구. 그 다음 맥락은 20대에서 30대 환경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 가지를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프롬프트야. 너는 5년차 카피라이터야. 요걸 이제 써서 대상을 세 가지 작성해줘. 어디다가? 캔버스 창에. 에코 300, X300.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카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만들어 달라. 지구를 가볍게 하는 에코. 가볍지만 오래간다. 에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게서 20, 30대의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겠죠. 프롬프트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줄의 지시
어가 비극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보고서를 요약해줘 하니까 이런 핵심 내용을 모두 빼고 서론만 해준 이 내용이죠. 그래서 보고서 요약해줘 이라면 아주 이상한 내용이죠. 왜? 네 개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역할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표가 없어요. 세 번째는 맥락이 없어요. 네 번째는 핵심이 없어요. 이거를 핵심 네 가지를 다 갖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경영 컨설턴트. 이건 뭐죠? 역할이죠. 2분기 실적 보고서의 핵심 성과 지표. 이건 뭐예요? 목표죠. 그 다음에 주요 성공 요인 개선 필요한 포함을 해서 경영진을 위한 여기엔 맥락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 요약을 작성해줘.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인사이트를 먼저 강조해줘. 이렇게 앉아있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고서 요약해줘 하면 요 보고서가 아마 요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서 요약이 되는 거죠. 인사이트를 먼저 가중해줘. 이렇게 한 페이지 요약본을 만들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내겠죠. 프롬프트 업그레이드 실습을 하려고 하면 모호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사과 이메일을 써줘. 이렇게 하면 일단 4개가 빠졌죠. 그래서 역할을 추가해야 됩니다. 너는 10년의 경력된 매니저야. 고객에게 써줘. 그 다음 목표를 추가했죠. 제품의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보상을 써줘. 형식이 있죠. 너는 10년 고객 제품에 그럼 사과 이메일을 썼는데 제목과 인사를 갖춘 말을 구조해줘. 그래서 맥락이 이제 추구가 된 거죠. 정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톤으로 만들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10년 경력의 매니저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톤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사과 이메일 예시입니다. 제목 김재영 교육 물류센터 사과 말씀 그 다음 보상 안내 이렇게 이제 만물을 졌죠. 그래서 이런 의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도 이메일을 잘 적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롬프트 설계 실전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야 되겠죠. 다음 예시와 비슷한 스타일로 작성해줘. 예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별로 지시입니다. 먼저 첫 단계 수행한 후 그 결과 바탕으로 두 번째로 진행해줘. 제약 조건의 명시입니다.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줘. 200단어 이내로 해줘. 전문 용어 자제. 긍정적인 어조를 해줘. 피드백에 로프를 해요. 생생한 내용으로 서비스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정해 제안해줘. 이렇게 이제 실전 팁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예시와 비슷한 스타일로 작성해줘. 이런 의미의 개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물건 택배 물건 분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하재 예를 들어서 쿠폰도 보내주고, 요 내용을 이 내용 스타일로 똑같이 만들어도 이렇게 하니까 택배 분석 이렇게 만들어졌죠. 단계별 지시 사항을 할 때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분실 거네요. 택배 물건 분실건으로 먼저 사과하고, 분실을 적어주고, 분실에 대한 보상건을 이야기해주고, 추후 분실이 나지 않도록 조치의 안내문으로 만들어져. 단 위의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지겠죠. 제가 단계별로 했죠. 먼저 사과해라. 그 다음 분실 경우 보상 재발 방지 순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달라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주게 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계약 조건 명시입니다. 다음 조건을 반드시 적어줘. 200단어 이내로. 전문 용어는 자제하고 긍정적인 어조를 유지해줘. 그러면 그에 제가 이 거래 선거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는 피드백. 그래서 수정을 해서 제안한다는 거죠. 제안해줘 하면 이제 제안을 해줄 거예요. 긍정적인 미래톤으로 제안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설계의 내용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설계 실전 사례입니다. 회의록 작성의 프롬프트. 회의록을 작성해줘. 이렇게. 프롬프트 고급 기법입니다. 체인의 여러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복잡하게 작업을 합니다. 1단계 아이디어, 2단계, 3단계 이렇게 평가 및 설정 이렇게. 그 다음에 페르소나의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를 관점으로 응답하도록. 스티브 잡스라면 이렇게. 이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줄까? 그 다음 대조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상반된 관점이나 접근법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고급 기법을 활용하면 더 창의적이고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급 기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2차시 과제 안내입니다. 미션입니다. 최근
업무에서 AI께 질문했지만 만족스러우지 못한 답변을 얻는 나쁜 프롬프트를 좋은 프롬프트로 개선하여 개선 전 후 결과를 비교해서 제출하세요. 나쁜 거, 만족받은 AI 질문 사례 찾기. 4요소, 역할, 목표, 형식, 명령 중 부족한 요소를 파악하고 프롬프트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프롬프트를 재작성을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핵심에는 4가지를 알았죠. 핵심, 역량, 목표, 형량, 맥락. 습득 기술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 기법을 배웠고, 적용 방안은 이메일 작성, 보고서 작성, 아이디어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4가지를 사용해서 AI 능력을 3배 이상 끌어올리면 될 겁니다. 프롬프트 설계는 AI 시대의 역량, 필수 역량입니다. 다음 차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조 형식입니다. 하나의 메시지, 상사, 동료, 고객. 그래서 변형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죄송합니다 라고 해도 이 AI를 하면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법을 배우게 되겠죠. 3차시의 학습 목표를 미리 보겠습니다. 목표는 1, 2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겁니다. 이상으로 2차시 수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